KT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KT 인터넷을 신규 설치를 했는데요. 100메가를 설치를 했습니다. 실제로 가정에서는 100메가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문제는 KT 인터넷 100메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그래서 하나는 XDSL이라고 해서 전화선으로 하는 것이 있고,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램이 들어오는 건데 FTTH라고 해서 속도가 좀 빠른 것이 있어요.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분을 하셔야 하고, 그리고 집에 FTTH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SDSL이 들어오게 됩니다. 속도 차이는 엄청 커요. 두 개의 속도 차이는. 그리고 어찌됐건 저희 집이 운이 좋게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해서 이걸 설치를 했어요.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게 대칭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. 이것을 설치 기사가 오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. 그래서 물어보면 그쪽에서 그건 설치 기사가 와서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이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,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이 그 설치 기사가 와서 설치하고 그 무슨 기기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해요. 그 시점에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그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잘 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고,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인터넷 속도 관련해갖고 FTTH와 XDSL은 차이가 있다. 그래서 KT를 신청하려면 100메가를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FTTH가 되고, 이것이 대칭형, 즉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같은지를 알아봐야 한다. 이것이 한 가지고, 두 번째는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저희 집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찬바람이 들어오면은 이게 지병이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아요. 그래서 가능한 찬바람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죠. 근데 창틀을 뚫는 방법이 좀 깔끔하긴 한데,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FTTH의 선은, 그러니까 그 설치기사가 와서 좀 약간 속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그래 FTTH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선을 잘 봐야 되는데, FTTH 그 광내는 동축보다 상당히 작아요.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전화선 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랜선보다 작습니다. 랜선보다 작고 집에 전화선 정도의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도 이게 선이 왔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너무 얇아서. 그리고 이게 선이 얇기 때문에 좋은 점이, 그 웬만한 집에 있는 그 창틀 밑에 있는 그 물 구멍 있죠. 그런 데를 충분히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창틀을 뚫을 필요가 없다. 이게 그 정말 광랜선이 오면 그쪽으로 해서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,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틀을 뚫지 않고 밑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, 설치 과정에서 보니까 이 그 실리콘, 바깥쪽 실리콘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 설치를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면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, 또
집 안에 이제 문틈에 이런 식으로 해놔서 나중에 이게, 그죠? 문틈이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, 이미 망가졌네요. 근데, 예,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그리고, 예, 좀 약할 것도 같고. 하여튼, 그래도 이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, 뭐, 대체로 설치에 대해서는 만족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에 대해서 이들이 선전하는 속도와 실제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보통 바이트하고 비트가 있잖아요. 그래서 바이트는 비트에 8을 곱한 값이라고 보면 돼요. 근데 이들이 말하는 그 인터넷에서 선전하는 KT에서 선전하는 속도는 비트예요.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몇 메가 단위에 나오죠. 근데 실제 속도는 그 인터넷으로 다운받고 날 때는 바이트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그 KT에서 선전하는 속도에 8을 나눠서 실제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속도가 안 나오면은 KT 쪽에서 모든 그 인터넷이 마찬가지예요. 그거를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약관을 보면 이게 기준이 보통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그 속도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분백이라는 곳이 있어요. 전봇대에 붙어있는 그런 곳에 도달하는 거기까지의 속도예요. 그러니까 재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전봇대에 올라가서 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온다고 항의를 하더라도 KT 측에서는 분배기까지는 정상 속도로 갔다고 하면 항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속도 저하 문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모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.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3년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. 그게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그런 계약 없이 처음부터 많은 돈을 내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돈 차이가 좀 심하게 나요. 그래서 3년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뎀이 저희가 3년이 지나면 자신이 모뎀을 갖는 게 아니고 모뎀을 돌려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불합리한 어떤 면이 있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FTTH는 모뎀이 봤을 때 모뎀의 키가 피벗라고 글자가 적혀 있어야 해요. 요새는 기가 피벗 2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이게 만약에 모뎀이 집에 왔는데 뭐 DSL이다 뭐 이런 쪽으로 적혀 있으면 이거는 FTTH가 아닙니다. KT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하고 또 만약에 그 KT 인터넷을 설치했는데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접수를 한 상태죠. KT 인터넷에 접수를 했는데 전화로 이렇게 접수를 한 다음에 그 확인 문자가 와요. 그 문자의 내용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모뎀이라고 해서 뭐 XDSL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이거는 이제 알아보니까 문자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100메가를 신청을 하면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
설치기사분에게 이 문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. 그래서 왜 모뎀이 XDSL이라고 적혀있냐. 우리는 그 기가 피버라는 그 적힌 그 모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안 하겠다.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식으로 문자가 온대요. 그러면서 이 실제 설치기사가 왔는데 보통 이게 모뎀이 임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많이 가져오거든요.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새 박스에서 꺼내서 그 위에 그 하얀색 그 스티커 있죠. 예, 새 거에 그 스티커를 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그 새 거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흠집도 하나도 없고. 그래서 만약 이런 100메가 신청할 때 SDSL이라고 문자가 오면 설치기사분의 문자도 같이 오거든요. 그런 경우에 전화를 해서 굳이 확인을 하고 FTTH에 그 모뎀이 올 수 있느냐, 기가 피버라는 것을 고객이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온다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.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KT의 FTTH를 그 서비스 인터넷에 신청을 하면 KT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전봇대에 FTTH라고 적혀 있는 그 무슨 함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? 그런 것이 이제 전봇대에 붙어 있어요. 그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끊어서 자기 집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. 그냥 선이 그 광랜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 광량이 끌어오는 곳이 이런 FTTH가 적힌 단자 안에서 끌어오지 않는다면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와이파이를 추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약이 3년이 아니라 4년입니다. 그리고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요. 무슨 얘기냐? 와이파이는 단독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. 인터넷이 연결이 일단 되어야 하고, 집에 인터넷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고, 그 인터넷 선을 그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와이파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같이 신청을 했을 때 와이파이 뭐 설치 비용도 없고 와이파이 뭐 비용도 싸죠. 1,000원 정도 더 하면 되죠.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인터넷을 해지를 하게 되면 와이파이가 동시에 끊겨요. 그러면 인터넷만 해지하지 못하고 인터넷 와이파이를 동시에 해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럼 3년이 지난 후 인터넷을 해지를 하게 되면 와이파이도 자동 해지가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만 놓고 보면 4년 계약을 했는데 3년 안에 해지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와이파이에 대한 그 모뎀 임대료 또는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그 환급금이라고 해서 위약금 같은 것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. 이게 매달 조금씩 할인을 해주다가 그것이 점점 쌓여요.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그 위약금이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비싼 금액이 됩니다.